김민호 씨는 70세 생일을 맞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 젊었을 때 여러 나라를 다녔던 그는 이번에도 예전처럼 문제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출국 후 첫날부터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긴 비행으로 인해 다리가 부어오르고 극심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거리에서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낯선 곳에서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고 비싼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했다. 결국 김 씨는 일정을 단축하고 서둘러 귀국해야 했다. 여행 후 몇 주가 지나도록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는 다음 여행을 신중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여행을 인생의 목표 중 하나로 삼는다. 여행이란 누구에게나 설레는 경험이다. 새로운 풍경, 새로운 문화, 색다른 음식과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여행이 젊을 때처럼 가벼운 즐거움만은 아닐 수도 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체력적 부담, 경제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2025년 현재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50대 이상 시니어 여행객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녀들이 효도 여행을 지원하거나 친구들과 여행 모임을 만들어 떠나는 사례도 많다. 심지어 마을 단위로 여행을 계획하고 매달 적금을 부어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노년층의 해외여행 열기는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여행이 반드시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여행을 통해 인생을 더욱 즐겁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 재정적 부담, 신체적 피로 등으로 인해 오히려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층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위험 요소들을 짚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 건강 문제와 의료 응급 상황. 노년층에게 여행 중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건강 문제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25.3%가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즉,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건강 문제로 인해 떠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행을 떠난 후에도 건강이 악화되어 중도에 돌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 응급 상황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시간 비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혈전 위험을 증가시키고 고지대 지역에서는 심장과 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기후 변화는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소화 문제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여행지의 위생 환경이 다를 경우 작은 감기나 배탈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패키지 여행을 선택할 경우 일정이 매우 빡빡하게 짜여 있는 경우가 많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한 끼를 간단히 해결하는 일정이 반복되면 체력적 부담이 가중되고 면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행 중에는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지병이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먼저 여행 전에 종합 건강 검진을 받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장시간 비행과 기후 변화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행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하루 일정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한다면 중간 경유지를 거쳐 이동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여행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종합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두 번째, 감염 및 질병 위험 증가. 여행 중 감염 위험은 생각보다 크다. 공항, 기내, 대중교통, 호텔 등은 각종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젊은 사람들은 가벼운 감기로 지나갈 수 있지만 노년층은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지 음식과 위생 상태에 따라 식중독 위험도 증가한다. 특히 동남아나 중남미 국가에서는 현지 수돗물이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한 물 한 잔으로도 장염에 걸릴 수 있다. 불결한 위생 환경 속에서 생으로 먹는 음식이나 덜 익힌 고기, 해산물 등을 섭취하면 심각한 위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물은 반드시 생수나 정수된 물을 마시고 길거리 음식이나 덜 익힌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필요한 경우 말라리아 예방약이나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행지에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연락처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 재정적 위험과 여행 비용 부담. 여행은 많은 비용이 드는 활동이며 노년층에게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024년 해외여행 비용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여행 경비는 1,705만 8,600원이며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할 경우 1인당 5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면 의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될 수 있다. 또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한 후 건강 문제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면 높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행 예산을 철저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국 전에 예상 경비를 충분히 계산하고 비상금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이용해 사전에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금을 너무 많이 소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여행 중에는 신용카드와 함께 적절한 금액의 현금을 분산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피로와 회복의 어려움. 여행은 예상보다 신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장시간 비행, 공항 이동, 관광 일정 소화 등은 체력적으로 큰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노년층은 젊을 때보다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하루만 푹 자도 개운했던 몸이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면 부족과 시차 적응의 어려움, 잦은 이동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저하될 위험이 커진다. 특히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 여행사의 일정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여유롭게 경치를 감상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개의 관광지를 돌아다녀야 하므로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호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로 인해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신체 회복 능력이 떨어져 단순한 감기조차도 쉽게 걸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일정을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시간을 포함한 여유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비행이 필요하다면 중간 경유지를 거쳐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밤늦게 이동하는 일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숙소를 선택할 때도 편안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저렴한 숙소를 선택하면 침대나 방음 상태가 좋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능하면 숙면을 보장할 수 있는 조용한 호텔이나 리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행 중에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를 챙기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순한 휴식이 아닌 몸을 회복시키는 여행이 되려면 스스로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번째, 낙상 및 부상 위험. 고령자들은 균형 감각이 젊었을 때보다 저하되어 있어 넘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낯선 환경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미끄러운 바닥을 걷거나 장시간 이동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번의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낙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낯선 나라에서는 길의 상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은 돌길이 많아 발을 헛디디기 쉽고 아시아 일부 국가는 보행자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걸을 때 조심해야 한다. 또한 많은 관광지는 난간이 없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아 부상의 위험이 크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발목을 지지해주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행 일정 중에는 야간 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 작은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호텔 내에서도 방 안의 불을 약하게 켜두는 것이 좋으며 화장실을 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명이 확보된 곳에서 활동하고 혼자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6번째, 소통의 어려움과 언어 장벽. 외국에서 나이가 들수록 언어 장벽은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젊은 여행자는 스마트폰 번역 앱이나 바디 랭귀지로 소통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더 큰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병원 방문 시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이때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본인의 증상이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필요를 표현하거나 길을 찾는 것, 음식을 주문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어 여행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 기본적인 현지 인사말과 필수 표현을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번역 앱 사용법을 미리 익히거나 필요한 문구를 적어둔 카드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영어가 통용되는 곳을 선택하거나 가이드가 있는 투어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7번째, 심리적 불안감과 적응 문제. 노년층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차, 음식, 교통, 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환경에 놓이면 심리적 불안감이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수면 패턴이 깨지거나 식습관이 변하면 신체적 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나 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약이 취소되거나 비행기가 지연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노년층은 더 큰 혼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스트레스는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키고 심지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가능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한 처음부터 너무 이국적인 문화나 환경을 선택하기보다는 비교적 친숙한 문화와 환경의 국가부터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하거나 여행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67세 이후에도 여행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즉흥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재정적 리스크를 고려하며 체력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을 고려하거나 장거리 이동보다는 짧고 부담 없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생 100세 시대에 은퇴 후 30,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흔히 경제적 준비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퇴직 후 중년들이 마주하는 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루함과 무의미함이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건강, 취미, 인간관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균형 잡힌 노후 준비란 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두루 살피는 것이다. 의학학술지에서 노인의 취미활동과 정신질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취미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우울 증상이 약 10% 낮았으며 건강한 느낌,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나라별로 비교해도 취미활동 인구가 많을수록 기대 여명이 길고 국가 행복지수도 높았다. 아무런 취미 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전문가들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돈, 건강, 그리고 취미를 갖출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취미에 너무 과하게 돈이 들어가면 좋지 않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고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등산보다 산책이 어울리거나 헬스보다 수영이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는 취미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료함과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 노후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해외여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되 일상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핵심이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